있죠. 그래서 표현들을 보시면요, 이런 표현들의 구조를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표현들의 구조를 보시면 먼저 대리권이 있고 현명을 하죠. 유권들이요, 무권들은요 대리권이 없고 현명을 해요. 표현들은 대리권이 없어요, 현명을 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정당한 이유란 게 있죠. 그럼 봐봐, 지금 여기서 이제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제 표현들은요, 유권들은 대리권이 있으면서 현명을 하고, 무권들은 현명을 하는데 대리권이 없고, 표현들은 현명을 하는데 대리권이 없어. 그러면 이 둘 다는 무슨 대리에 속하죠? 무권대리죠. 그런데 둘 다 무권대리인데, 무권대리하고 표현대리, 하나는 표현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겉으로 나타내 보이게 이 말이죠. 알겠죠? 겉으로 나타나기에는 마치 대리인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둘 다 무권대리인데 공통적인 것은 둘 다 현명을 했다는 것이고, 차이점은 뭐냐? 차이점은 정당한 이유란 것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예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은 나중에 공부하고, 여러분 지금 봐봐,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현명을 했는데 대리권이 있으면 유권대리, 현명을 했는데 대리권이 없으면 무권대리, 현명을 했는데 대리권이 없으면 무권대리. 그런데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라는 말이 있으면 표현대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전체적인 것을 얘기했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이따 이제 봐. 지금 보면,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의뢰한 사람한테 대리권을 주죠. 그러면요, 대리권을 우리가 이제 뭐냐면 표현대리는 무슨 대리라고 그랬죠? 대리권이 없다고 그랬죠? 대리권이 없으니까요,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주지도 않았어. 주지도 않았는데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줬다고. 원래는 안 줬는데. 왜냐면 우리 지금 표현대리라고 했죠? 표현대리는 뭐가 없는 거예요? 대리권이 없는 거지. 이걸 생각해야 돼. 표현대리는 뭐가 없다? 대리권이 없다. 대리권이 없죠? 대리권이 없는데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주지 않았는데 갑이 병한테 뭐라 하냐? 통지를 해. 상대방한테 통지 알려줘. 내가 을한테 대리권을 줬다고. 그러니까 신문 광고에다가요, 우리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분할 합병을 하기 위해서 어디 법무법원에 대리권을 수여했다, 모든 권한을 수여했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거기다가 권한을 수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요, 남들은요 이 사람한테 대리권이 있다고 믿어 안 믿어? 믿죠. 왜? 누가 얘기했으니까. 갑이 얘기했으니까. 알죠? 그걸 믿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란다? 정당한 이유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대리는 뭐냐면 원래 무권대리는 대리권이 없죠. 그러니까 대리권이 없으니까 본인을 보호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표현대리는 지금 봐봐, 본인이 잘못했잖아요. 대리권을 안 줬는데 대리권을 줬다고 상대방한테 알려줬죠. 그러니까 똑같은 무권대리인데 그냥 무권대리는 본인이 잘못이 없어. 그러니까 본인을 보호해야 돼. 그러니까 그 무권대리는 무효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을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표현대리는 똑같이 무권대리인데 본인이 잘못이 있는 거예요. 대리권을 안 줬는데 대리권을 줬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 병이요, 상대방 병이 을을 딱 보기에는 을이 마치 누구인 것처럼 보여요? 대리인인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표현이라는 것은 일본식 표현이에요. 겉으로 드러나기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나라식 표현으로 바꿨단 말이죠. 뭐라 한다? 표견이다. 이렇게 표견. 표견이 뭐죠? 겉표자 벌견자. 겉으로 보기에 대리인인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럼요, 우리가 겉으로 그걸 표견대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지우라겠어? 그래서 그럼요, 표견하고 표현이라고 하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표현 그랬는데 지금은 표견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대법원 판례에서도 표견대리라는 말을 쓰고 있어. 알겠죠? 물론 이 말은 이제 외대에 계시는 이은영 선생님이요, 제일 먼저 쓰기는 썼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쓰다 보니까 그분이 김대중 정권에 있을 때 뭐죠? 청와대 법률자문인가 뭐 그런 고문인가 뭐 그런 게 했거든요. 그때 이제 대법원에서 표견대리다 이런 말을 썼단 말이죠. 정식적으로. 그러니까 개인이 쓰고 있는 용어를, 알겠죠? 그러니까 마치 표현이라는 것은 나타난다, 드러난다 이 말이잖아요. 표견은 보기에 이 말이죠. 겉으로 보기에.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은 대리권을 주지 않았는, 대리권이 있어 없어? 없는데 대리인인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죠. 어떻게 보기에? 겉으로 보기에.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겉으로 보기에 그 말은 실제로는 대리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상대방이 보기에는 대리인처럼 보여. 그러니까 누구를 보호해야 돼? 상대방을 보호해야 돼. 그냥 무조건 보이면 안 되죠. 어떻게 보여야 돼? 그렇게 보이게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 그래서 정당한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대리인으로 생각한 것은 당연한 것 같은데, 나도 내가 그 입장에서 그랬을 것 같은데, 이런 말 알죠? 그걸 정당한 이유라고 그래. 지금 이해됐죠 지금? 그러니까 표현대리는 일단 본인의 잘못이 있어. 그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누구를 보호한다? 누구를? 상대방을 보호하는 것이란 말이죠. 믿는 상대방을 보호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됐죠 지금? 그래서 병은요,
병은 상대방은 을이 권한 있는 대리인이라고 믿었다 이 말이죠. 믿었다. 왜요? 본인이 그 사람한테 대리권 줬다고 했으니까 상대방은요, 그놈이 그러면 그 사람이 대리권이 있나 보다 이렇게 알겠죠? 그렇게 믿고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이해됐죠? 그것을 뭐란다? 정당한 이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표현대리 그러니까 설명을 할 때는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의 표현대를 가지고 설명하면 돼. 자, 대리권 수요. 실제로 대리권 수요했어 안 했어? 갑이 을한테 안 했죠. 안 했죠. 실제로 안 했어요. 했으면 유권대리예요. 우리 지금 표현대리는 지금 무슨 대리라고 그랬어요? 무권대리라고 지금 105번 얘기했어요. 알죠? 그런데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수여했다고 그것을 표시를 해. 표시는 알린다는 거예요. 알린다는 것은 통지했다. 누구한테? 갑이 병한테. 그럼 봐봐. 갑이 대리권도 안 줬으면서 갑이 병한테 그렇게 얘기하니까 병이 그걸 믿어 안 믿어? 아니 본인이 줬다잖아요. 본인이. 그걸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상대방은. 알겠죠? 그래서 여기 표현대리가 성립된다. 표현대리는 실제로 대리권을 주지 않았으니까 무권 대리인데 마치 무슨 대리처럼 똑같다? 유권 대리처럼 똑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표현대리는 무권 대리 일종이지만 실제로 완전한 무권 대리라기보다는 마치 무슨 대리처럼 보여? 유권 대리처럼. 언제 보기에 어떻게 보기에? 겉으로 보기에 유권 대리처럼 보인다 이 말이죠. 누구 잘못 때문에? 본인 잘못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표현대리는 본인의 잘못이 있다고 그래. 원래 그냥 무권 대리는 본인의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다음에 누구를 보호해야 돼요? 상대방을 보호해야 돼. 갑이 그렇게 말했으니 상대방이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상대방을 보호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표현대리고 무권대리고 다 뭐를 해야 돼? 뭐를? 현명을 해야 돼. 현명. 그러니까 현명이 없으면 표현대리가 아닌 거예요. 현명이 그러니까 이런 말이 현명이 무슨 말이에요? 현명이? 그래서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 대리행위의 표시, 대리관계의 표시죠. 시험에 뭐라고 나와요?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나와. 뭐죠? 무권대리 을이 대리관계의 표시 없이 이렇게 딱 나와. 대리관계의 표시 없이. 그 말은 뭘 하지 않고? 현명하지 않고. 그러면 잊지 마. 가운데 읽으면 그럴싸해. 알겠죠? 맨 끝으로 가. 표현대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그게 정답이에요.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 없이 더 이상 읽으면 안 돼. 왜? 현명을 하지 않았으니까. 맨 끝으로 가. 표현대리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현명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게 이제 이 말을 예르며 이게 표현대리에 있어서 3대 원칙이에요. 본인의 기책 사유, 상대방의 신뢰 보호, 그다음에 뭐다? 현명주의 이렇게. 이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무권대리하고는 둘 다 똑같죠. 현명을 하고 대리권이 없는데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상대방을 보호한다 이 말이죠. 이것을 표현대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이번에 지금요 다른 시험에 나온 것이 우리 시험은 아직 안 나왔는데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아주 많아. 지금 뭐냐면 당사자가 표현대리를 주장할 때 표현대리는 무슨 대리 일종이라고 그랬죠? 무권대리. 그래서 무권대리인과 표현대리에 해당하는 무권대리 행위를 특정해서 주장하라 이 말이죠. 무권대리인하고 무권대리 행위를 딱 정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세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특정하죠? 그럼 한 가지만 표현대리가 성립하냐 안 하냐 그것만 따지겠다는 거예요. 왜? 넓은 의미의 무권대리 속에 표현대리가 들어있는데 이 사람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주장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한 가지만 가지고 따지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권대리인과 무권대리 행위를 특정이라는 말을 딱 찍어서 주장하라 이 말이죠. 무조건 주장하지 말고. 아시겠죠? 자, 그러면 2번은요 당사자의 표현대리의 항변은 특정된 무권대리에만 미친다 이 말이죠. 왜? 여기 지금 무권대리인과 무권대리 행위를 딱 찍어서 주장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표현대리가 성립된다 안 된다는 것은 그 특정된 것에만 따지겠다. 특정된 것에만 물어보겠다 이 말이죠. 거기에만 미치고 그 밖에 무권대리는 미치지 않는다. 알겠죠? 그러니까 뭐가 더 넓은 개념이에요? 표현대리가 더 넓어요? 무권대리가 더 넓어요? 무권대리가 더 넓고 그 안에 무슨 대리가 들어있다? 표현대리가 들어있다 이 말이죠. 원래 무권대리는 무효잖아요. 무효니까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내 말 지금 이해됐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한테 책임을 지려면 책임을 크게 물어야 돼? 뭐 무조건 물어야 되겠어? 엄격하게 물어야 되겠어? 엄격하게 물어야 되죠. 그러니까 딱딱 찍어서 하겠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이거 지금 최근에 나온 판례예요. 알겠죠? 됐죠?
자, 이제 표현들의 성립 요건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러분 표현들의 성립 요건이 아마 책에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자, 표현들의 성립 요건은 먼저 뭐가 있어야 되죠? 본인의 기책 사유 거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 현명을 해야 된다. 세 가지 됐죠 지금? 자, 본인의 기책 사유는요, 본인이 잘못 있어야 돼. 근데 봐봐, 대리인이 위임장을 위조에 있다. 대리인 동그라미 해봐. 위조 동그라미 해봐. 누가 지금 잘못했어? 그래서 거기다가 본인 귀책 X, 본인이 잘못이 없다 이 말이죠. 본인이 잘못이 없다 이 말이죠. 표현들과 성립되려면 본인이 잘못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잘못이 없다 이 말이죠. 따라서 표현들과 성립되지 않고 본인은 원래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장님 그냥 여기 보세요. 그냥 놔두고 그냥 여기. 자, 이번요, 상대방의 신뢰 보호죠. 누구로 보호한다? 상대방. 여기서 상대방 누구냐? 직접 상대방. 아까 우리 표현들 할 때는 뭐가 있죠? 표현들 할 때는 상대방 있고 승계인 있었죠. 승계인 필요 없어. 누구만? 직접 상대방만. 알겠죠? 그래서 직접 상대방만 표현대를 주장하고 본인은 표현대를 주장을 못해. 표현대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거죠? 상대방. 그래서 본인은 자기가 이것을 인정하고 싶어. 그럼 추인하면 돼. 왜? 표현대리는 넓은 의미의 무슨 대리니까? 무권대리죠. 그러니까 본인은 추인하면 돼. 알겠죠? 상대방은 뭐를 주장하면 돼? 표현대리를 주장하면 되고, 표현대리는 오직 누구만 주장한다? 상대방만 주장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믿을 만한 이 상대방의 신뢰보는 상대방이요, 그 대리인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 이 정당한 이유를 뭐란다? 대리 행위를 할 때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데요, 이 정당한 이유를 뭐란다? 선의무과시라고 그래. 선의무과시. 알죠? 그래서 시험에 뭐가 잘 나온다? 언제를 기준으로 하냐? 대리 행위 시. 우리가요, 계약을 체결할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 나중에 필요 없어. 대리 행위 시 기준으로 해. 대리 행위 시. 정당한 이유 여부는 대리 행위 시를 기준으로 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요, 여기요, 정당한 이유는 우리는 126조에서는 정당한 이유라고 그래. 129조하고 125조에서는 선의무과시라고 그래. 참 특이하죠. 똑같은 말을 우리가 상대방을 보호하는데 표현되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 세 가지 중에서 125조하고 129조에서는 뭐라고 한다? 그것은 선의무과시라고 얘기하고, 126조에서는 뭐라고 한다? 정당한 이유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현명은 본인을 위한다. 대리관계 표시, 대리행위 표시, 이게 있어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요, 여기요, 대리인이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란 느낌,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란 느낌, 대리인 앞으로 등기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럼 이건 누구 거예요? 대리인이 있잖아요. 봐봐. 대리인이요, 본인 앞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요, 자기 앞으로 등기해서 대리인이, 그리고 나서 대리인이 파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일단 표현들과 성립되려면 뭐를 하라고 그랬죠? 현명을 하라고 했죠. 현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갑이라는 사람의 대리인 을입니다, 이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갑의 등기부를 위조해서 내 앞으로 등기를 가져왔잖아요. 등기부 가져왔죠? 그러면 내가요, 상대방 팔 때 내 앞으로 지금 등기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등기가 내 앞으로 돼 있는데 내가 상대방한테 얘기할 때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인데요,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이 말의 뜻이 현명을 할 수 없다 있는 거죠. 왜? 내 앞으로 등기돼 있는데 내 건데요 그래야지. 이건 내 건데요 이래야지.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인데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 갑의 대리인 을이세요? 그럼 봅시다. 등기를 딱 했더니 을이야. 등기가 을로 돼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내가 대리인인데요. 그럼 뭐란다? 뭐죠? 중개업자 뭐라고 그래? 아, 또라이군요, 이렇게 얘기하죠. 알겠죠? 아니, 자기 앞으로 등기돼 있는데 자기가 왜 대리인이 되냐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를 하지 않는다? 현명을 할 수가 없다. 현명을 할 수가 없으면 표현 대리는 성립한다 안 한다? 그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현명을 할 수 없다, 대리행위 표시를 할 수 없다, 표현 대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 대리가 성립되냐 안 되냐 할 때는 두 가지가 나온다. 하나는 뭐가 나온다? 여기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 없이, 그럼 표현 대리가 아니죠. 두 번째는 그렇게 안 나오고 이거 삥 돌려, 대리인이 서류를 위조해서 자신 앞으로 이전 등기한 후 처분했다, 이렇게. 그 말도 다시 말하면 뭐를 하지 않는다? 현명을 하지 아니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이것도 무슨 대리다? 표현 대리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성립되냐 안 되냐 이걸 얘기해요. 이 세 가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중요하죠. 자, 그다음에 표현 대리 공통적 효과죠. 표현 대리 효과가 있어요.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요. 표현 대리는, 아까 우리 표현 대리는 본인의 잘못 때문에 책임을 진다고 그랬죠. 그리고 본인이 다 책임을 져요.
설령 상대방한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해. 시험에 여기요, 이 시험은 이 지문은요, 하버드 입학 시험에도 났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과실상계를 이유로 본인의 책임을 경감 못해. 이런 과실상계라는 게 뭐냐? 여러분, 채무불이행하고 불법행위할 때, 채무불이행하고 불법행위를 했을 때 손해를 배상을 해야 되는데요, 그 손해배상에 대해서 뭐죠? 두 사람의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이렇게 상계시키는 걸 과실상계라고 그래요. 봐봐요, 우리가 지금 쌍방폭행을 하죠. 쌍방폭행을 하는데 한 사람은 그냥 얼굴이 좀 부었는데요, 한 사람은 이빨이 깨졌어. 그러면 이빨이 깨졌으면 원래 어떻게 하죠? 이빨 치료하려면 1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나도 상담한테 잘못했어 안 했어? 했잖아요. 그래서 나의 잘못도 조금 상쇄하는 거죠. 그래서 100만 원이 아니고 70만 원만 주는 것을 과실상계한다. 제일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접촉사고. 그럼 자동차 접촉사고 나면 뭘 한다? 누가 제일 먼저 와요? 보험사가 와죠. 보험사가 와서 뭐라고 그래? 무조건 6대 4, 무조건요 3대 뭐 2대 8 뭐 이렇게 하죠. 그러면 저 사람이 2고 내가 8이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제가 이런 한번 얘기 안 했나? 내가 차로 이렇게 있다가요, 핸드폰을 보다가 잘못해가지고요, 앞에 차대가 정차했어. 그럼 나도 정차하고 있었단 말이죠. 이게 신호등이 좀 길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모르고 발을 좀 뗐는지 차가 슬 골가지고 앞에 차를 박았거든요. 그냥 서 있는 상태에서 지금 핸드폰 보다가, 그런데 뭐가 퉁 하더라고요. 뭐 퉁했네 하고 제가 내려가가지고 있으니까 한 사람이 맨 처음에 그냥 따라가가지고 막 자기네 새 차 뽑았는데 지금 뭐냐고 하면서 막 얼어가더라고요. 죄송해요 그랬죠. 그래서 내가 보험회사가 어디 보험회사다, 그러니까 그쪽에 내가 보험신고 지금 할 테니 그럼 기다려라. 그래서 보험신고를 했어요. 근데 그 딸내미하고 손녀하고 아버지하고 셋이 탔더라고요. 아버지가 뭐냐면 혹시 아프신 데 없으세요? 그러니까 아니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사람이 다치냐고, 그래도 차를 새롭게 뽑았는데 기분 나쁘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면 이거 교환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근데 이제 좀 있으니까 그쪽에 보험사가 왔어요. 보험사가 왔는데 갑자기 여자가 목을 잡고 나오는 거예요. 차 안에서 보험사하고 얘기하더니 자기 병원에 가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랬어. 내가 웃으면서 가셔도 된다. 좀 있으니까 또 아버지는 나는 안 가도 된다고 하더니 또 아버지가 들어가더니 나도 일단 한번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시라고. 그런데 보니까는 차 범퍼는 요즘 무조건 교환해 주지 않는가 봐요. 그냥 약간 기수도 아니에요. 그냥 차가 무슨 날리고 가다가 앞에 번호판 그게 딱 찍혔단 말이죠. 차는 55만 원가 났어요. 차 수리비는. 뭐 그러니까 공임도 있고 뭐 이렇게 했겠죠. 한 3개월인가 있다 나왔는데요, 병원 치료비를 해가지고 인사사고인가 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580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대한민국은 참 건강한 사회구나. 알겠죠? 그 정도 했는데 병원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의 질병을 다 깨끗이 치료하고 나올 정도가 되는 사회가 된다고 한다면 좋은 사회잖아요. 정말 파라다이스한 사회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누가 내 뒤를 안 박나 계속 다니는데 아무도 안 박아 아직까지. 그래서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보험 들었는데 보험료가 엄청 나온 거예요. 뭐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상식적으로 여러분요, 새 차의 치료비, 그 수리비가 50만 원이 났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차가 부딪히는 부딪혀가지고 손상을 입은 것이 거의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인사사고가 600만 원이 나오냐고요. 알겠죠? 500.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과시상계라고 그래. 그러셨어요? 예, 그걸 과시상계라고 합니다. 예, 과시상계. 그래서 2대 8. 나는요 100% 내가 100% 잘못했죠. 뒤에 사다가요. 그래서 100% 그래서 예, 그래서 다음부터 이런 말 안 할게요. 자요. 자, 그리고 과시상계는 뭐냐면 해제로랑 원상, 이러면 암기 나중에 나오는데요. 해제에서요, 계약을 해지하면 원상 회복 의무가 나오거든요. 그때는 여기 과세상계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어디에만 과세상계한다? 채무불이행하고 불법행위에서 손해배상할 때만 과세상계하거든요. 다른 데는 과세상계를 하지 않아요.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원상 회복을 하는데, 원상 회복할 때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때의 이자는 채무불이행이 아니고 부당이득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당이득이니까 채무불이행이 아니죠. 불법행위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과실이 있다 해서 무조건 다 때려잡아가지고 과실상계, 이게 아니라고. 어디에서만 한다? 채무불이행하고 불법행위에서만 과실상계. 표현대리는 채무불이행이 아니잖아요. 불법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자요, 사자. 여러분 사자 한번 했었는데 사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사자는 전달 기관으로서의 사자와 표시 기관으로서의 사자, 두 가지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대리와 유사한 것은 어떤 것이다? 표시 기관으로서의 사자죠. 그래서 표현 대리가 성립이 가능하다, 이 정도 말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봐죠. 신부름, 사자가 뭐죠? 신부름 받는 사람인데, 봐봐. 친구가 나한테, 야, 내 집 좀 제가 한 1억에 살 생각 있는지 너 친구한테 한번 물어봐주면 안 돼? 물어봐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내가 가가지고요, 친구한테 그걸 얘기하려고 하니까 마치 내가 남의 신부름이나 오는 것처럼, 이게요, 일본 말로 가오가 떨어지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가가지고 마치 자기가 누구인 것처럼, 자기 친구를 대리할 수 있는 것처럼, 야, 너 내 친구 집 이렇게 살래? 이렇게. 그러니까요, 나는 분명히 사자인데 상대방이 보기에는 내가 누구인 것처럼 보여? 대리인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요, 아 그래? 너가 그걸 뭐 팔 수 있니? 그러면 그럼 내가 다 할 수 있지, 신경 쓰지 마, 내가 다 대리권 다 있는 사람이야. 아 그럼 그렇게 해. 그러면 그렇게 하자, 이렇게. 그래서 상대방은요, 사자인데 마치 내가 누구인 걸로 믿고 대리인인 것으로 믿고, 그러니까 사자가 마치 자기에게 어떠한 권한이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상대방이 그것을 믿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무슨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표현 대리. 왜? 대리권은 줬어 안 줬어? 안 줬으니까 유권 대리는 아니죠. 유권 대리 아닌데 표현 대리는 성립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모든 것은 본인에게 법률 효과가 기소가죠. 자, 그러면요, 표현 대리죠. 그러면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 처음부터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그러지. 효과. 또 나왔네, 효과. 효과는 누구하고? 효과는 누구하고? 본인하고 상대방하고. 따라서 표현 대리가 성립된다고 해서 무권 대리인 표현 대리가 유권 대리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유권 대리냐 무권 대리냐 하는 것은 누구하고? 본인하고 대리인하고. 그래서요, 효과가 발생했다는 말은 대리 효과죠. 본인과 상대방 간의 관계다, 이 말이죠. 그러면 처음부터란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가 유권 대리는 처음부터 누구에게 효력이 있다? 본인에게. 표현 대리도 성립하면은 처음부터 누구한테? 본인에게, 이 말이죠. 처음부터 말은 소급해서 마치 처음부터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은 유권 대리와 유사하다, 이 말이에요. 유권 대리와 유사하다. 유권 대리한 게 아니고, 왜냐? 유권 대리는 본인이 책임을 지죠. 표현 대리도 유권 대리와 유사하게 본인이 처음부터 책임을 진다, 이런 뜻이에요.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고 해서 무권 대리인 표현 대리가 유권 대리가 될 수는 없지만 유권 대리와 동일하게 본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자, 그래서 봐봐. 너는 유권 대리다. 유권 대리란 말은 누구하고 얘기하죠? 누구하고? 본인하고 대리 인간이잖아요. 유권 대리라는 말 속에 표현 대리라는 말이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죠. 유권 대리는 대리권이 있다, 표현 대리는 대리권이 없다, 이 말인데, 그래서 너는 유권 대리다, 이 말 속에 너는 표현 대리다, 이 말이 포함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니은도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알겠죠? 니은도 중요하다. 그리고 표현 대리를 주장하지 않고 직접 무권 대리 책임, 그건 안 돼. 왜요? 봐봐. 얘는 원래 대리는 누가 책임지는 게 원칙이죠? 본인이 책임지는 게 원칙이에요, 대리는. 자, 그럼 봐봐요. 우리가 먼저 상대방은 뭐를 주장한다? 유권 대리를 주장해. 유권 대리를 주장해요. 만약 이것이 인정되면요, 인정되면 누가 책임져요? 본인이 책임져. 유권 대리 인정되면. 그러면 만약에 본인이 책임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대리권을 준 적이 있다, 없다? 그러면 뭐 유권 대리를 주장하면요, 그러면 본인은 뭘 주장해요? 본인은 뭐를 주장해요? 무권 대리를 주장해요. 무권 대리를 주장한단 말이죠. 이 무권 대리가 만약에 인정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되면 본인의 책임을 져야 안 져요? 안 진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해됐나요? 그러니까요, 이 상대방은 유권 대리를 주장하고요, 본인은요 무권 대리를 주장해요. 나는 대리권을 준 적이 없다. 대리권을 준 적이 없다고 했는데 무권 대리를 주장했는데 여기서 뭐가 인정되면? 표현 대리요. 표현 대리가 인정되면 표현 대리가 인정되면 누가 책임을 져요? 본인이 책임을 져. 표현 대리가 인정되면 본인이 책임을 져. 그러니까 이 무권 대리 속에서 먼저 표현 대리를 주장하고 표현 대리가 인정 안 되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권 대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리는 원래 누가 책임지는 게 원칙이니까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게 원칙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한테 먼저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먼저 유권 대리를 묻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이제 무권 대리죠. 무권 대리 속에도 또 무슨 대리가 있어요? 표현 대리가 있죠. 그럼 표현 대리를 먼저 주장하는 거예요.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뭐가 된다? 무권 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권 대리와 무권 대리는 누가 책임지고? 본인. 무권 대리는 누가 책임지고? 대리인. 그런데 보통 대리는 돈이 있다 없다? 없을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유권이나 표현 대리를 주장하는 게 더 빠르지, 무권 대리를 주장하는 것은 채우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제 어쩔 수 없을 때. 알겠죠? 그러니까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현 대리를 주장하지 않고 무권 대리 밉닥에서 무권 대리를 먼저 주장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이죠. 이런 투자 수익 보장 약정 강행 법규에 위반되는 거예요. 강행 법규에 위반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무효는 뭐가 무효냐?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라는 말이에요.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니까 표현 대리가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요, 교회 대표자가 총회 결의 없이 교회 재산을 처분하죠. 그럼 이것도 무효가 돼요. 무효는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 대리가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알겠죠?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이 강행 법규에 위반돼서 무효다.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다. 따라서 표현 대리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알겠죠? 교회 대표자가 총회 결의 없이 교회 재산을 처분하면 무효이다. 뭐가 무효이다?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이다.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니까 표현 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아시겠죠? 표현 대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표현 대리에서 전체적인 것을 한번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금 우리가 봤었던 125조 표현 대리 한번 보는 거예요. 125조 표현 대리 할 때 법조문에 제3자, 항상 이런 봐봐요. 표현 대리에서 제3자라는 말이 나와요. 표현 대리에서 제3자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그것은 직접 상대방만이에요. 병만이에요. 병. 제3자, 표현 대리 125조, 126조, 129조 세 가지가 있죠. 여기에서 제3자는 무조건 직접 상대방만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타인에게, 표현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소유함을 표시한 자, 누가 대리권을 소유했다고 표시한다? 본인이죠. 본인은 그 대리권의 범위네요. 반드시요, 대리권의 범위 내고요, 이 범위를 벗어나면 126조 표현 대리가 되는 거예요.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 반드시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이 누구죠? 그 타인은 표현 대리인과, 여기 타인이란 말은 대리인이라니까. 타인은 표현 대리인, 제3자는 상대방을 얘기한다니까요. 그 표현 대리인과 제3자 상대방 간의 법률행위에 대해서 뭐가 있다? 책임이 있다. 알겠죠? 본인은 책임이 있다. 본인은. 그래서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진다, 이 말이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그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해야 돼. 그걸 벗어나 버리면 126조로 가. 125조 표현 대리가 되려면 반드시 그 범위 안에서, 그란 말이 뭐죠? 여러분 영어에서 그가 뭐죠? 그는 반드시 너,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이런 말이죠. 이 갑이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냐? 내가 을한테 대리권을 줬다. 그것을 병한테 알렸단 말이죠. 그러면 병이 반드시 을하고 계약을 해야지. 을의 동생하고 계약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 그란 말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반드시 그 사람 이 말이잖아요. 특정의 인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타인과 그 제3자, 그 타인과 그 제3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려준 사람은 병이고 대리권을 줬다고 한 사람은 을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을하고 병하고 계약해야지, 병의 여동생하고 을의 남동생이 계약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알겠죠? 이해됐나요 지금? 매매를 하라고 했으면 반드시 뭐만 한다? 매매만 하고, 임대를 주라고 했으면 반드시 임대만 줘야 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라고 했는데 전세권 설정 계약을 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임대차는 채권행위고 전세권 설정 계약은 물권행위로서 처분행위라고. 알겠죠? 서로가 결을 달리한다고. 그러니까 반드시 그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반드시 지시한 그 사람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계약을 해야 돼.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대리권의 범위네. 그 타인과 그 제3자가. 알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또 뭐가 또 그렇다고. 알겠죠? 그렇게 하지 말고 알겠죠? 그것을 얘기해. 됐나요? 그러나 제3자가 상대방이죠. 대리권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 알고 있는 사람 보호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까 그래서 우리가 표현대리 할 때 상대방은 선이 무화실이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악이다 이 말이죠. 그럼 본인은 책임지지 않죠. 반대로 새겨야죠. 그럼 본인이 책임지려면, 다른 말로 표현대리가 성립되려면 상대방은 뭐가 돼야 돼?
선이 악의가 아니고 뭐가 돼야 돼? 선이. 과실 아니고 뭐가 돼야 돼? 무과실. 그러면 본인이 책임을 진다. 본인이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은 표현 대리가 성립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해되셨죠?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돼. 자, 표현 대리 규정에서 제3자는 직접 상대방만 의미한다. 이것을 성립의 외관이다. 이렇게 성립. 외관이라는 것은 겉보습만, 겉으로 보기에 대리권이 없는데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 말이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보죠. 표현 대리의 내용은요. 첫 번째, 대리권 수요란 말이 뭐죠? 대리권 수요는 사실상 용태에 의해서 대리권 수요돼. 사실상 용태. 무슨 말인지 알죠? 사실상 용태. 자, 이번은요. 의사표시. 대리권 수요는 숙권행위죠. 숙권행위는 3대 요소가 있어. 첫 번째 의사표시다. 본인의 일방적 의사표시. 두 번째 일정한 방식이 없어. 아무 때나 줘도 돼요. 불요식이다. 그 다음에 비출연이다. 여러분 봐봐요. 본인이 대리인한테 대리권을 줬다고 해서 대리인의 재산이 업됐다 안 됐다? 안 됐죠? 본인의 재산이 다운됐다 안 됐다? 안 됐죠. 출연이란 말이 뭐예요? 출연. 자신의 재산은 다운되고 상대방의 재산은 업시켜야지 출연이죠. 그런데 대리권을 줬다고 해서 본인의 재산이 다운된다거나 대리인의 재산이 업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출연이다 비출연이다 비출연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대리권을 줄 때 반드시 위임장에다가 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고 말로 해도 되죠. 불요식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단독행위죠. 그래서 의사표시다. 그러면 사실상 용태가 뭐예요? 사실상 용태. 알겠죠? 그러니까 끄떡끄떡하고 하니까 넘어갔는데 알겠죠? 사실상 용태가 뭐예요? 자, 그래서 책을 봐. 49페이지 49페이지 봤어요? 자, 49페이지 위에요. 125조 표현대라고 돼 있죠? 돼 있죠? 49페이지 49페이지는요 눈이요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위에 있으면 안 돼요. 그건 48페이지예요. 눈을 밑으로 깔아. 밑으로 했어요? 자, 그래서 어디로 보냐면 제3번 125조 표현들에서 동그라미 3번 대리권 수요 표시 해당 여부 거기에서 디귿에다 별 하나에 아직 이건 우리 시험에 안 나왔어. 세무사 시험에는 연속 2년 시험에 나왔어요. 자, 봐봐 이 말이에요. 자, 지금 봐봐. 좀 이따 보고 내가 을한테요 대리권도 안 줬는데 우리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마치 내 대리인 것처럼 저 집 땅이 있는데 저 집 땅 살 사람 있으면 얘기하면 내가 땅 팔아주겠다, 땅 사게 해주겠다 이렇게 돌아다닌단 말이죠. 내가 며칠 전에 둘이 친구하고 얘기하면서 내가 우리 땅에 있는 거 팔까 생각 중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친구는 자기가 내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땅 살 사람 있으면 내가 땅 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친구들이라서 다 전화하는 거예요. 나 정말 너 그렇게 대리권 줬니? 이렇게.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냥 놔두니까 어떻게 돼요? 주변 사람들은 이제는 마치 이 사람이 내 대리인으로 믿어버리죠. 나는 대리권 줬어 안 줬어? 안 줬는데. 그걸 말한다 사실상 용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한번 보실까요? 이거 어떤 사람이 대리권의 외양이 뭐죠? 외양이 뭐예요? 참 어렵죠 한문으로. 겉모습이죠. 겉모습. 우리 모양할 때 양자는 말이죠. 외는요 바깥에자죠. 겉으로 보기에 겉모습으로 봤을 때 말이죠. 외양은 겉모습으로 봤을 때 그것을요 대리인의 외양을 가지고 하는 것을 본인이 알면서도 이 일을 하지 않고 방임했다. 여기까지. 이 사람이 대리인이 아닌데 대리인처럼 쏘다니고 있단 말이죠. 그걸 알면서도 본인이 그냥 방치하고 놔뒀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일반인들은 이 사람을 나의 대리인으로 인식할 거 아니에요. 그것을 말한다 사실상 용태라고 그래요. 그런데 재밌는 말은요 세무사 시험에 뭐라고 나왔냐 여기 나왔어요. 대리권은 사실상 용태에 의해서 수여될 수 있다. 이렇게 사실상 용태에 의해서 대리권이 주어질 수 있다.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사실상 용태 그러면 어떡하냐고. 알죠? 판례가 뭐라고 했냐면 판례가 이걸 얘기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이 대리인의 외양을 가지고 행위하는 것을 본인이 알면서도 이 일을 하지 아니하고 방임하는 경우 즉 사실상 용태에 의해서도 대리권의 수요가 추단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앞에는 잘라버리고 뒤에만 사실상 용태에 의해서 대리권 수요가 추단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상 용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대충 알겠죠? 그것을 얘기를 해. 지금 됐죠 지금? 자요 그 다음에요 3번 여러분 대리권 수요는 우리가 법정 대리는 법원이 선임하죠. 여러분 대리권 수요잖아요. 그럼 대리권 수요는 누가 한다? 이미 대리에 한해서 이미 대리에 한한다 이렇게.
그래서 법정 대리는 그래서 안 돼. 그러니까 이러면 아까 했었는데 복 대리는 언제나 무슨 대리다? 임의 대리죠. 그래서 복 대리는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법정 대리 안 되고요. 그래서 여기 임의 대리하니까 복 대리는데 복 대리 써 밑에다가 복 대리는 가능하다. 복 대리도 된다. 자, 대리권 수여 표시죠. 여러분 대리권 수여는 의사 표시죠. 대리권 수여 표시, 표시는 뭐죠? 표시는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알린다 이 말이죠. 알린다. 알린다가 뭐죠? 통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통지를 뭐란다? 관념의 통지. 이런 관념의 통지는 뭐가 있죠? 관념의 관통상 기억나요? 관념의 통지는 통지, 승인, 승낙, 관통상. 그래서 이런 봐. 우리가 이제 시험에 뭐가 나오냐 얘기 나온단 말이죠. 대리권 수여하고 대리권 수여의 표시하고는 전혀 다른 말이잖아요. 다음 중에서 의사 표시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 의사 표시가 아닌 것은. 그래서 대리권 수여의 표시 이게 나온다고.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관념의 통지로서 준법률행위고, 의사 표시는 뭐가 의사 표시다? 대리권 수여가 의사 표시고, 대리권 수여까지는 의사 표시. 대리권 수여의 표시 그래버리면 의사 표시가 아니고 준법률행위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해되셨어요 지금요? 아니 이해됐냐고. 대리권 수여는 대리권을 주는 것이고, 표시는 대리권을 줬다고 알리는 것이고, 알리는 것은 통지고, 통지는 관념의 통지 준법률행위이고, 대리권 수여는 의사표시. 말로 하죠. 야, 너 내 대리인 좀 될래? 이렇게 의사표시이고. 아시겠죠? 이렇게. 자, 제3자. 아까 우리 제3자는 누구만 얘기한다? 직접 상대방만. 여기 이제 재밌는 말이죠. 아까 여러분요 어디로 보시냐? 49페이지요 125조에 보면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에 기억하고 니은은 똑같은 말이에요. 기억하고 니은을 묶어봐. 그 기억하고 니은은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125조에 관한 판례가 워낙 없다 보니까 이것을 두 개로 나누어서 시험에 났어. 그런데 이번에요 디귿이 하나 시험에 났단 말이죠. 판례가 하나 더 났단 말이죠. 이제 좀 풍부해졌죠? 하나 더 있으니까 판례가 그나마. 자, 그래서 자신의 판매점, 총대리점, 연락사무소 등의 명칭을 사용해서 회원 입회 안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경우. 그럼 봐봐요. 여러분 지금 여기 봐봐. 여기가 건물이요 남항주 공주사 학원이다. 그런데 바로 옆에서요 남항주 공유기사 학원 독서실, 공유기사 학원 독서실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광고를 한단 말이야. 광고를. 그럼 어떻게 돼? 만약에 저기 학원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은 뭐죠? 독서실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여기는 남항주 공유기사 학원이고 바로 옆에는 공중기사 학원 독서실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학원에서 운영한 걸로 착각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저기 독서실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학원으로 쳐들어온단 말이죠. 학원은 대리권을 줬어 안 줬어? 안 줬죠. 안 줬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학원하고 독서실하고 똑같은 걸로 취급받는 거잖아요. 그럼 이해되셨죠? 그것을 뭐란다? 대리권. 우리가 125조는 표현 대리니까 항상 생각을 해. 표현 대리는 원래 대리권이 없다고. 그러니까 무권 대리라고. 학원에서 저기 독서실에 대리권 준 적 없다고. 그런데 남들이 봤을 때는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여, 없는 것처럼 보여? 있는 것처럼 보이고 같은 사업자로 보여, 안 보여? 보이죠. 그러니까 독서실에서 문제가 생기면 학원으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 대리 책임을 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외국인 신부들하고 이렇게 결혼하는 것이 좀 어느 정도 일상화돼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대전에 이제 학원이 있어가지고 초기에요. 대전에 이제 강의를 하러 간 적이 한 번 있거든요. 거기 바로 보면 대전시청 앞에 학원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 학원에서 이제 거기는 옛날에는 다 그 강구하는 것이 조금 아주 1차원적이죠. 찌라시 돌리면 사람들이 그거 보고 다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찌라시를 돌리는데 거기는 둔산 고시 학원이었거든요. 둔산 고시 학원. 근데 그 학원에 그 같은 동양의 동생 후배 되는 사람이 이 원장님이 찾아온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베트남하고 뭐 어디하고 결혼 이거 뭐 하는 것을 뭐 결혼한 게 있잖아요. 중개하는데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알릴 방법 없으니 거기 밑에다가 우리 거 하나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원장님이 나한테 온 거예요. 써도 괜찮냐고. 안 괜찮다고 그랬죠. 왜요? 사람들이 봤을 때 거기 대전에서 이제 어디 대전 시내에 뿌리는 게 아니고 그걸 어디다 뿌리냐면 거기 대전 옆에 가면 또 뭐 있죠? 그 동네 있죠? 뭐 유성 좀 더 지나면 논산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다 이제 뿌릴 거란 말이죠, 이걸. 그럼 거기다 뿌리면은 어떻게 돼요? 공주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뿌리면 거기 있는 시골 사람들이 보고 고시학원이니까 고시 아무것도 아니야. 알겠죠? 근데 고시학원 그러면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이게. 사법고시, 행정고시, 고시학원이니까. 신뢰감이 있어요, 없어요?
확 있죠.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괜찮겠냐? 내가 얘기했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하니까 걱정 없다 해가지고 싫었단 말이죠. 농담하는 거 아니고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는 믿을만 하다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그 광고 하나 보고. 그러니까 옛날에 막 오면은 신부가 밖에서 오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서 오면 배 타면서 신부들 이렇게 쭉 해놓고 이쁜 여자를 쭉 해놓고 걔들은 이제 그냥 세워놓고 이 사람이 마음에 든다고 해가지고 결혼까지 하고 왔는데 공항에서 보니까 약간 변색된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한다. 이미 왔으니까 그냥 왔으니까 사라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정말 우리나라 사람 무식하죠.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지금은 결혼회사, 정보회사 이런 것을 다 아마 법인으로 다 하고 바뀌었을 거예요. 법인으로 하라고. 그리고 뭐 관리 감독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막 개인들이 막 하다 보니까 허가만 받아가지고 뭐죠? 사업자 등록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별의별 성공이 다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분이 이제 고시하고 이렇게 하니까 고시학원은 거기다 광고를 딱 실으니까 사람들이 여기는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왜? 학원도 있지, 그것도 고시학원이지. 이러다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행정고시인지 사법고시인지 관심은 없고 아무튼 고시야. 물론 이거 고시죠, 알겠죠? 그런데요, 아무튼 그래서 사람들이 해가지고 그 사람이 자리 잡았죠. 자리 잡다 보니까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 법인으로 이제 전화를 했어요. 알겠죠?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도 뭐 잘 되고 있을 거예요. 누군가니까 지금도 잘할 거예요. 그 사람은 오랫동안 해가지고 했으니까요. 이게 바로 뭐냐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이 상대방한테 믿음을 주는 거잖아요. 이게 대리권을 직접 소유하지는 않았지만 대리권을 준 것과 똑같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5번요. 대리권, 이게 똑같은 말이야.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연락사무소 등의 명칭을 사용하다는 말이 대리권을 초단할 수 있는 자신의 직함이나 명칭을 사용하겠죠. 명칭을. 아까 우리 말이죠. 공중에서 학원, 독서실 이렇게 했잖아요. 명칭을 사용하겠죠. 그럼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을 표현대로가 성립된다 이런 말이에요. 대리권 수요 표시다. 둘 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원래는 이걸로 밑으로 노랗게 해놨죠. 밑에 쪽으로 시험이 잘 나와. 원래는. 알죠? 둘 다 똑같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5번째는 그러면 납세번호증. 저는요 개인 사업자잖아요. 나는 학원은 개인 사업자니까 사업자 등록번호에 의해서 세금을 내요. 알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혹시 유치원 같은 거 운영해 보신 분 계세요? 유치원은 재단법인이잖아요. 유치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유치원 운영했어요? 그러면 유치원은 어떻게 하죠? 그것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납세번호증 있죠? 거기에 의해서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있잖아요. 봐봐. 우리는 지금 민법이라는 것은 개인과 개인 간의 일대일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납세번호증이라는 건 사업자 등록증을 하는 것은 세금이죠. 세무사하고 개인 간의 관계니까 사법이에요, 공법이에요? 공법관계죠. 공법관계에는 우리 민법이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대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납세번호증을 이용하게 했다고 해서 표현대가 성립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재밌는 말은 이것은 세무사 시험에서만 3번 나왔어. 웃기죠. 자기네들 세무사라고. 알겠죠? 다른 시험에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 세무사 시험에만 나온 거 납세번호증. 알겠죠? 그래서 납세번호증 이용한 사실 대리권 수여가 아니다 이 말이죠. 아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런 말이죠. 됐죠 지금? 그래서 125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시험이 안 나온 것은 뭐가 있냐? 사실상 용태가 시험이 안 나왔고 대리권 수여는 의사표시고 소유의 표시는 관념의 통지다. 이거. 그 다음에 여기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과 명칭을 줬다. 그것은 뭐가 된다? 대리권 수여이다. 이다. 납세번호증은 대리권 수여다 아니다? 아니다. 어디서 시험이 나왔다? 세무사. 나올 가능성이 있다 없다? 글쎄. 알겠죠? 이렇게. 됐죠? 자, 125조. 자, 126조는요. 자, 대리인이 봐봐. 잘 봐. 말을 읽어. 그냥 읽지 말고. 여기 봐봐. 권한이 뭐죠? 권한은 대리권이에요. 여러분 대리권은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대리권은 권리예요, 권능이에요, 권한이에요. 대리권은 권한이죠. 왜? 권한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일을 한다, 타인을 위해서 일을 한다, 타인. 그래서 그것을 권한이죠. 권한 왜? 권한이니까 권한을 넘었다 이 말이죠. 왜라고 하는 것은 뭐죠? 넘은 이 말이죠. 넘은. 그러니까 넘었으니까 무권대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원래는 봐봐. 여기 표현대리는 무슨 대리 일종이죠? 무권대리죠. 그런데 여기 권한이라는 말은 대리권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대리권이 있다. 그러니까 126조는 유권대리 일종이다, 무권대리 일종이다. 유권대리 일종이다. 큰일 난다 이 말이죠. 표현대리는 내가 105번 얘기했죠. 무슨 대리라고? 무권대리. 그러니까 이것도 무권대리인데 앞에 대리권이 있잖아요. 이게 문제라고. 이걸 이제 어떻게 이해하느냐. 아시겠죠? 자, 그럼 봐봐. 여기는 봐봐. 권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권한 왜? 권한을 넘는 것을 얘기한다고. 권한 외의 법률을 할 때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뭐가 있어? 정당한 이유. 아까 우리 125조는 선이 무과시라고 그랬죠. 똑같은 말이 정당한 이유라고. 정당한 이유는 언제를 기준한다? 대리 행위시를 기준해서 본인은 책임이 있다. 본인이 책임이 있다는 것은 무슨 대리가 성립한다?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보실까요? 자, 갑이 있죠? 그래서 내가 이건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아마 없을 거예요. 갑이 을한테요, 기본 대리권 1억을 대출받아라고 대리권을 줬어, 기본으로. 그럼 무슨 대리죠? 유권 대리죠. 그런데 을이요, 병한테 가가지고 얼마를 빌렸냐? 3억을 대출받은 거예요. 1억을 빌려라고 했는데 1억을 빌리죠. 그럼 유권 대리예요. 1억을 빌려라고 하는데 3억을 빌렸죠. 그런데 이 3억 속에는 얼마가 들어있어요? 1억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3억 속 1억이니까 1억은 기본 대리권에서 당연히 그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돼. 그러니까 1억은 책임지죠. 얼마를 더 빌렸어요? 2억을 더 빌렸지. 2억. 2억은 무슨 대리예요? 무권 대리죠. 2억은 대리권을 줬어 안 줬어? 안 줬죠. 이것을 뭐란다? 1억 원이 기본이죠. 기본은 뭐란다? 권한이라고 그래. 권한은 1억이죠. 권한 왜? 얼마를 더 빌렸어? 2억을 더 빌렸죠. 2억은 대리권이 있어 없어? 없죠. 무슨 대리? 무권 대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 표현 대리는 무슨 대리 일종이다? 무권 대리 일종이니까 이 2억 원을 따지는 것이 이 1억 원을 따지는 게 아니라고. 이 기본 대리권을 따지는 게 아니라고. 기본 대리권을 넘는 것을 따지는 거라고. 여러분, 넘는다는 말이 뭐죠? 넘는다? 넘는다. 우리가 넘는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죠? 뭐가 넘었어? 야, 내가 우리가 보면 여기 써놓잖아요. 여기 뭐죠? 보험회사 보면 수신고 1억 달성. 1억을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죠? 어떻게 알아 그거를? 기준으로 얼마로 해놨으니까 1억으로 해놨으니까 보험회사 직원들이 이 4억 원의 수신고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2억을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넘었는지 넘지 않는지 알려면, 왜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이 있어야지 넘었는지 아닌지. 만약 여기가 만약 기본이 만약 5억이라고 해봐. 5억을 빌려라고 했는데 여기요 2억을 빌려왔어. 3억을 빌렸어. 5억을 빌려오라고 했는데 3억을 빌렸다고. 그럼 넘었어요? 줄어들었어요? 더 줄어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이 있어야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판단하기 위해서 기본 대리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본을 가지고 따지면 안 되지.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이것을 권한을 넘었으니까 월권이라고 해요. 월권. 권한을 넘었다면 하죠. 월권이다. 여러분 여기 보면 월담이란 말 들어봤죠? 월담. 월담은 뭐를 넘는 거예요? 담을 넘었죠. 담을 넘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담이 있어야지 담을 넘었죠. 누가 걸어가고 있는데 야 쟤는 왜 자꾸 이렇게 월담하고 다녀? 말이 돼 안 돼? 그거 보통 또래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걸어다니는데 월담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담이 있어야 월담이 될 거야. 담을 뭐란다? 기본 대리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월담에 있는데 담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담을 뛰어 넘는 것을 보는 거잖아요. 우리 이번에 북한에서 우리나라 왔다 다시 또 북한을 간 놈이 있잖아요. 그걸 뭐란다? 국경선을 넘어갔죠. 그걸 월경했다고 그래. 그럼 월경했다고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국경선 38선이 있어야죠. 38선을 뛰어넘었으면 월경이고 38선을 보고 38선이구나 하고 다시 와버리면 월경이 아니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경선을 넘어갔느냐 넘어가지 않느냐 판단을 하려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 대리권을 주는 거예요. 기본 대리권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유권 대리라고 하면 안 되고 그 기본을 뛰어넘는 것. 그걸 왜라 그래? 왜? 넘은 거. 이게 무권 대리죠. 무권 대리 속에 무슨 대리가 들어있다? 표현 대리가 들어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무권 대리를 따지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요 이분하고 두 분 중에서 누가 더 키가 커요? 아니 누가 더 키가 크냐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그게 기준이 있어야 되죠. 아무 기준도 없는데 야 저기 미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누가 더 키 클까? 그러면 안 되지. 미국 사람 누구를 얘기하는지 한국 사람 누구를 얘기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못하겠으면 표본 집단을 해가지고 고등학생들 얘기하는지 중학생을 얘기하든지 누가 더 오래 사느냐 그렇게 하려면은 연령대를 몇 살로 하든지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비교의 대상은 항상 뭐가 있어야 돼? 비교되는 다른 군집이 있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넘었는지 넘지 않았는지 그래서 기본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기본이 있어야 그것을 넘었는지 넘지 않는지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을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을 따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 대리권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유권 대리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을 아시고 자 지금부터 봐. 자 이제 무권 대리죠. 자 무권 대리에서 지금 2억이죠. 원칙은 무효죠. 누가 책임져? 무권 대리.
근데 만약에 무권대리는 본인이 임할 수 있죠? 추인하면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죠. 그런데요, 아까 말했죠. 상대방이 봐봐, 이 집이 10억짜리예요. 10억짜리면 적어도 아무리 못해도 요즘 같은 시대는 5억은 반은 대출이 되잖아요. 반은 대출이 되는데 3억을 빌려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을이요. 위임장 가져와가지고. 그럼 은행 직원이 생각하기에 집이 10억짜리인데 집이 뭐 5억까지도 대출이 가능한데 3억을 빌려오라고 했다. 충분히 가능해요? 가능하잖아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상대방은 3억? 그거 가능하네. 이렇게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알죠? 이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것을 뭐다? 표현대리가 성립되는 것이고, 표현대리가 성립되면 누가 책임지고?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연사가 외치는 것은 뭐냐? 그럼 봐봐. 무권대리하고 표현대리의 공통적인 것은 뭐죠? 둘 다 뭐를 했다? 현명을 했다. 뭐가 없다? 둘 다? 대리권은 없다고 그랬죠. 대리권은 없는데 뭐는 있다? 현명은 있다. 차이점 뭐다? 무권대리는 무슨 말이 없어? 정당한 이유란 말이 없죠. 표현대리는 정당한 이유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리권이 없다. 무권대리. 그런데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그럼 표현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걸 알 필요가 없죠. 우리 시험 공부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럼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 모의고사를 보다 보면 선생님들이 문제는 결론을 내야 돼. 결론이 뭐냐가 중요한 것이지 과정은 시험에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우리 기출문제 보면 다 결론이야. 과정은 이런 것을 이해를 했으면 이렇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죠. 어떤 사람들은요, 과정 모르는 사람 있어. 머리 좋은 사람들은요, 그냥 뭔지도 모르고 그냥 결론만 그냥 안겨버리면 시험 합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공무원 시험 같은 거 공부하는 사람들 보면 문제집 한 3권, 4권 사가지고 암기한단 말이죠. 그냥 따따따따 암기하는 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근데 그 친구는 필기시험 꼭 합격을 해.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몰라도 머리가 좋으면 암기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결론만. 그런데 모의고사에 보면 선생님들이 정말 잘못된 것이 과정을 시험에 낸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문제는 절대로 그렇게 안 나온다는 거죠. 그 문제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의 지문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보더라도 어느 모의고사를 보면 점수가 안 나와. 그럴 수 있죠. 왜? 우리가 어디 과정을 다 알고 공부하려면 강의해야지. 그러면 그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느 정도 이해했으면 결론을 딱 암기하는 거예요. 시험은 항상 뭐만 나오니까? 결론만 나오니까. 그러니까 정당한 이유가 왜 정당하냐? 그건 따지지 않는 거예요. 이미 정당하다고 한 거예요. 이러이러한 게 있어 정당하고 이래서 정당하고 저래서 정당하고 이걸 다 쓰면 책이 얼마나 두꺼워지겠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온다? 그래서 정당하다고 봐. 그럼 어떻게 나온다? 대리권이 없다. 무권대리.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뭐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우리 따질 필요 없죠. 정당한 이유가 있다잖아요. 그럼 무슨 대리? 표현대리.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우리가 무권대리하고 표현대리를 지금 목 터지게 설명했잖아요. 쓸데없는 소리다. 알겠죠? 본인의 기책사유, 상대방의 신뢰보호, 뭐 현명, 다 좋아. 그런데 결론은 뭐냐? 대리권이 없다. 무권대리.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표현대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리권이 없다. 무권대리. 본인의 책임이 없다.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표현대리. 본인이 책임을 진다. 이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시험에 뭐라 나온다? 대리권이 없다고 나와. 무권대리. 그러니까 좀 읽다 보면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다.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이런 말이 나와. 그럼 무조건 무슨 대리? 표현대리. 누가 책임을 져? 본인이 책임을 져. 그래서 여러분요, 맨 앞에 여러분 강의 노트 맨 위에 봐봐. 거기 48페이지 맨 위를 봐봐. 48페이지 맨 위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 박스 안에 유권대리는 대리권이 있고 현명이 있고, 무권하고 표현대리 봐봐. 공통적인 것은 대리권이 둘 다 없다. 공통적인 것은 둘 다 현명을 한다. 그런데 무권대리하고 표현대리의 차이점은 뭐라고? 정당한 이유가 있느냐. 이게 결론일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만 딱 위에 써놓으니까 이러면 어렵죠. 이제 대충 이제 알았죠?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대리권이 없네. 둘 다 무권대리네.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말이 있어. 무슨 대리네? 표현대리. 이거잖아요 지금 이게. 알겠죠? 그러니까 시험은 항상 이 결론을 가지고 시험을 내야 되는데, 어떤 선생님들은 그 가지고 있는 가정을 내. 중간에 말을 바꿔가지고. 이런 그런 시험은 150년 지나도 안 나와. 알겠죠? 시험은 항상 뭐다? 결론을 따지는 것이다. 알겠죠? 자, 다시. 대리권이 없다. 무슨 대리? 무권대리.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 무슨 대리? 표현대리. 선의 무과실이다. 무슨 대리? 표현대리.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시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자,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봐. 구체적인 사례는 여러분 어디 있냐?
이런 보면 126조 그 밑에 있죠. 근데 여기는 지금 박스로 해놨어. 알겠죠? 자, 박스로. 자, 봐요. 자, 기본 대리권이 뭐가 있다? 위임장이다 또는 대리권에서 항상 봐봐. 위임장을 줬다, 대리권을 수여했다, 이 말이 나와. 그럼 대리권을 수여했으면 이게 바로 기본 대리권을 찾아. 죄송. 우리가 표현되는 126조에서만 시험이 나오거든요. 126조에서만. 그런데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제목이 권한을 넘는 표현이 되니까 표현대가 나오면 넘는 게 시험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넘는 것이. 한번 볼까? 자요. 뭐 여러분들은요 똑똑하게 그지 없어가지고요. 자, 기본이 1억을 빌려오라 했어요. 1억을. 근데 어떤 사람이요 1억 100만 원을 빌렸어. 1억 100만 원. 어떤 사람은 1억 500만 원 빌렸어. 어떤 사람은 1억 1000만 원 빌려. 1억 1000만 원 빌렸어. 1번, 2번, 3번이란 말이죠. 1억을 빌려오라 했는데 어떤 사람은 1억 100, 1억 500, 1억 1000. 여기서 문제. 여기서 권한을 넘는 것은 몇 번이다? 어? 전부 다예요? 사장님 전부 다예요? 몰라요? 전부 다죠. 1, 2, 3번 전부 다죠. 그렇잖아요. 어떤 놈이 제일 높아요? 3번. 제일 낮은 것은 1번. 중간은?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2번이죠? 그러니까 여기서요, 여러분요, 권한을, 다음 중에서 권한을 가장 많이 넘는 것은 이렇게 나와, 안 나와? 그렇게 나오면 숫자로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다음 중에서 제일 중간으로 넘는 놈을 찾으시오. 제일 낮은 걸 찾으시오. 그렇게 시험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뭐만 남는다? 세 개 다 넘는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넘는 것이, 권한을 넘는 것이 중요하긴 한데, 넘는 거 제목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넘는지 안 했는지 알려면 뭐가 있어야 돼? 그렇죠.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그걸 판단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권한을 넘은 표현들인데, 그럼 넘는 놈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넘는 것은 안 나와, 시험에. 뭐가 나와? 기본을 찾아야 돼. 기본 대리권이 있으면 무조건 다 넘는 거예요. 기본이 있으면 다 넘는 거라니까. 왜? 기본이 있어야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권한을 넘은 표현들인데 임에도 불구하고 시험은 뭐만 나온다? 기본 대리권을 찾으면 돼. 봐봐. 위임장을 줬다, 대리권을 줬다, 이 말이죠. 위임이 뭐요? 원인된 법률 관계잖아요. 여기 대리권 수여했다, 대리권이잖아요. 임의 대리인이다, 대리권이 있어야 임의 대리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 나올 거 아니에요. 공시장 무조건 다 표현대리예요. 갑일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는데 어쩌고 공시장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이게 정답이라고. 뭐가 있으면? 기본 대리권이 있으면. 자, 갑일에게 위임장을 줬는데 어쩌고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예요? 기본 대리권을 찾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1번이고 2번은요 인감 도장만 주면은 기본 대리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여자분들 보면 집에서, 옛날 분들은 요즘도 인감 도장 잊어버리면 그 여자는 오늘 집에 못 들어와. 알겠죠? 아파트 앞에서 날 새야 돼. 인감 도장 잊어버리면 집 문서 날아간 줄 알아. 알겠죠? 여러분, 인감 도장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인감 도장을 주면서 뭐를 해야 돼? 하나의 조건을 가져야 돼. 특정한 행위를 해야 돼. 영업 허가를 받으면서 인감도장을 주거나, 회사의 업무, 어음 반응 있죠? 어음을 발행을 하면서 인감도장을 주거나, 동업계약을 체결하러 가면서 인감을 줬을 때 그때 기본 대리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도장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동네에 우리 집 와서 인감도장 훔쳐갔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 다음날 그 인감도장 없애버리고 다른 인감도장으로 바꾸면 돼. 그죠? 동사무소 가가지고. 그거 없다고 해서 와이프를 잡을 것까지는 아니죠. 그때 얘기해야 돼. 한마디 해줘야죠. 모르면 조용히 있으라고. 내일 가서 도장 받아줄 테니 그걸 바꾸라고 하면 돼. 식구라니까 조용히 하라고 그래. 인감도장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인감도장하고 인감증명서를 신주단지 모시듯이 한 사람들이 있어. 알겠죠? 4개조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인감하고 인감증명서하고 등기 권리증하고 위임장을 줬다. 이게 처분의 대리권이지. 처분. 가장 내 집 팔아달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이 있으면 기본 대리권 집 팔아달라. 뒤에 보지만 그냥 성립한다고. 뭐가 표현대리가. 여기 사자, 아까 사자 했죠? 사자가 마치 자기가 누구인 것이냐, 대리인인 것처럼 쫑알대죠. 그런데 상대방이 진짜 대리인으로 잘못 착각해서 알았죠? 그러면 뭐가 성립한다?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 자, 등기 사무. 등기를 맡겼어. 내가 등기 좀 해달라고.
등기는 공법이죠. 등기소에 가서 하니까. 근데 이 사람이 내가 등기를 해달라고 했더니 그것을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돈 빌린 것을 대신 대물로 변제를 해버려. 변제는 민법상 행위, 민법상. 그러니까 여기는 뭐죠? 여기는 공법이죠. 기본은. 여기는 뭐요? 사법이죠. 관계없다는 거죠. 공법상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무조건 표현대로 성립해. 뭐만 있으면? 기본 대리권만 있으면. 그것이 기본이 공법이든 사법이든 가리지 아니한다. 이게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다. 사법이거는 공법이죠. 종류가 똑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종류가 달라도 표현대로가 성립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일상가사 대리권. 이러면 일상가사가 뭐예요? 의식 주에 가는 것을 일상가사 대리권이라고 그래. 여기 봐봐. 자요, 남편 차가 있어. 남편 차. 남편 차가 있는데요, 와이프가 차를 한 대서 샀어. 알겠죠? 그 다음에 집이 없어. 집이 없는데요, 와이프가요 집을 하나 분양을 받았어. 집을 분양받았어. 알겠죠? 쌀이 없어. 쌀이 없는데 와이프가요 쌀을 하나 샀어. 쌀 한 포대 샀어. 자, 여기 1번은 일상가사도 아니다. 차 일상가사도 아니다. 차 산 것은 일상가사가 아니다. 그러면 안 돼. 만약에 남편이 차가 없는데 와이프가 차를 샀어. 근데 그 차를 남편이 몰고 다녀. 일상가사예요. 알겠죠? 남편 차가 있는데 와이프가 하나 더 샀어. 그건 일상가사가 아니지. 하나가 충분하니까. 하나가 충분한데 하나 더 산 거잖아요. 자, 우리 집이 없어요. 와이프가 집을 하나 분양받았어요. 일상가사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원래는 와이프가 분양받았으니까 와이프가 돈을 내야 되는데 와이프가 돈을 못 내면 그 돈은 누가 책임져야 된다? 남편이 책임진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됐어요? 근데 남편 차가 있는데 와이프가 하나 샀죠? 네 알아서 해. 이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남편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일상가사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요, 쌀이 없으니까요, 쌀 하나 샀죠? 없으니까 사가지고 밥 지어놨더니 남편이 와가지고 라면에다가 밥 공기 또 하나 말아서 먹었죠? 일상가사다 이 말이죠. 내 말 지금 여러분 이해됐어요 지금? 이것을 얘기해. 그래서 그것을 일상가사다. 알겠죠? 그런데 일상가사는 기본 대리권이에요. 자, 봐봐. 그런데 우리 시험에 아직 안 났어. 이게 아마 시험에 나올 거예요. 사실혼 배우자. 그럼 사실혼 배우자가 뭐예요? 혼인신고하지 않고 살고 있는 부부죠. 이 사실혼 배우자도 일상가사 대리권이 인정된다. 사실혼 배우자를 기준으로 해서 표현대로가 성립한다. 판례가 이렇게 얘기했어.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났어. 알았죠? 지금 작년에 다른 시험에 많이 났단 말이죠. 아직 안 나왔고 이것은 우리 시험에 무조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사실혼 배우자도 일상가사에 있어서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요즘 서로 알아본다 해가지고 혼인신고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어 없어? 있잖아요. 알겠죠? 그걸 일상보자, 사실혼 배우자다 이렇게 얘기해. 밑에 보세요. 여기 봐봐. 인감증명서만, 인감도장만, 그런 기본 대리권이 아니에요. 기본 대리권 아니라고. 그래서 불성립해. 표현대로가 불성립한다고. 아까 말했죠? 여기 봐봐. 인감도장을 주면서 이런 걸 맡겨야지 기본 대리권이라고. 인감도장만 주거나 인감증명서만 주는 것은 기본 대리권이 아니라고. 기본 대리권이 아니라고. 아니니까 표현대로가 불성립한다고.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우리 시험에 나왔죠? 인감증명서만 교부한 경우, 인감증명서만 교부한 경우 표현대리다 아니다. 이렇게. 자, 봐봐. 기본 여기 여러분 이 말은 여기는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죠. 이거를 기본 대리권과 표현 대리는, 즉 기본은 등기고 표현 대리는 대물 변제죠. 기본 대리권과 등기는 동종유사, 똑같은 종류 비슷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 동종의 반대말이 무슨 말이에요? 동종의 반대말이 이종 똑같은 말이야. 이종 유사의 반대말은 뭐예요? 별개죠. 별개. 이종 별개일 필요 없어요. 근데요, 이것을 마치요 전혀 다른 말인 것처럼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책에 보면 전혀 다른 말처럼 뒤에다 또 써놨단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이종 별개라도 무방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 대리권은 등기고, 등기는 공법이고, 그 다음에 월권은요 대물 변제로서 사법이죠. 공법하고 사법은 전혀 다르죠. 법체계가. 그래도 표현 대리는 뭐 할 수 있다? 성립할 수 있다.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여기다. 등기하고 대물 변제. 이거 하나만 하면 돼. 그 다음에 이말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다. 만약에 126조 표현대가 나왔는데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다, 이종 별개라도 뭐하다가 이 말을 쓰지 않는 문제가 나왔다. 걔는 머리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문제 만든 사람이 뇌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 말은 그 정도로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126조가 딱 나왔다 그러면
얘가 나오든지 얘가 나오든지 무조건 이것은 기본으로 깔아야 돼. 감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만큼 중요하다. 이걸 지금 얘기했죠.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자 129조 이제 봐봐. 129조는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자가 과실로 알지 못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실로 알지 못하면 책임 안 진다 이 말이죠. 자, 그럼 봐봐요. 여기요 갑이 있죠. 갑이요 뭐가 좀 뭐죠? 잘못됐네. 갑이 을한테 대리권 안 줬어. OX 돼 있죠? OX는 뭐냐면 옛날에 대리권을 줬어. 봐봐. 말을 봐봐. 말을 봐봐.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되다 이 말이죠.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얘가 지금 몇 살이죠? 17살이죠. 17살일 때는요 17살 때는 엄마가 대리인이었어. 17살. 근데 17살인데 대리권이 소멸했어. 19살에. 그럼 이제는 대리권이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대리권이 있다가 없어져. 그러니까 엄마는 얘가 미성년자일 때는 대리인이에요. 근데 얘가 성년이 되면 더 이상 대리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129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과거의 대리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과거가 없으면 절대로 129조는 안 돼. 과거가 있어야 돼. 과거의 대리권이 있어야 돼. 근데 지금 현재는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그래야지 무권대리가 되잖아요. 현재도 대리권이 있으면 유권대리잖아요. 과거에 대리권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없어야 돼. 그것을 대리권 소멸 후라고 그래. 그러니까 17살 때 17살짜리가 집이 하나 있었어요. 엄마가 그러면요 대리인이에요. 뭐가? 그런데 얘가 19살이 됐어요. 그럼 엄마의 대리권을 소멸해요. 그런데 엄마가요 얘가 20살이 돼가지고 엄마가요 을이 병한테 팔아먹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법정대리 뭐가요? 병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내가 갑의 대리인인데 이 건물 사라고. 그걸 뭐란다?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되다 이렇게 얘기해.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되다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그런데요 여기 보면 이때 보면 여기요 지금 뭐가 좀 잘못됐네요. 지금 을이 지금 정한테요. 정이 누구죠? 복대리죠. 을이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했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지금 얘가 19살이 됐죠. 19살이 됐으면은 을의 대리권을 소멸했죠. 대리권이 소멸했는데도 자기가 대리인인 것처럼 병하고 직접 계약을 하든지, 만약에 을이 대리권을 소멸했는데 정이라고 하는 복대리는 선임해서 상대방과 계약을 하도록 하든지 이 말이에요. 일단 무권대리, 표현대리는 일단 대리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잖아요. 없어야 되니까 을이 대리권이 20살 19살 돼가지고 대리권이 없어졌는데 자기가 대리인 것처럼 병하고 계약을 해. 여기 한번 나올 건데 여기 보시면 대리권 소멸 후 여기 대리권 소멸 후 대리인이 누구죠? 을이 상대방과 직접 계약을 하거나 또는요 대리권이 소멸하고 나서 복대리를 선임해서 계약하거나 복대리를 선임해서 계약하면은 129조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여러분요 129조하고 126조는 어떤 차이냐 봐봐. 이 소멸되기 전에 대리권의 범위는 예를 들어서 1억을 빌려오라 이 말이죠. 소멸 후에 대리권의 범위는 여기는 1억을 빌렸다 이 말이죠. 그러면 소멸되기 전하고 소멸되고 난 후가 동일하죠. 그럼 129조 표현대리예요. 소멸되기 전에 대리권의 범위는요 1억이었어요. 소멸되고 난 후에 대리권의 범위는 3억이었어요. 얼마가 더 늘어났죠? 2억이 더 늘어났죠. 그러면 126조가 돼. 그러니까 129조 표현대리가 126조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129조가 126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맨 끝으로 보면 뭐라 나왔죠? 과거에 어떠한 대리권도 없었다. 이런 과거에 어떠한 대리권도 없었다 그러면 대리권 소멸이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이런 경우는 129조가 성립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럼 이것은 사실 129조는 그렇게 잘 나오는 것은 아니니까 이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어디로 보냐면 여러분 혹시 한 장 더 드렸나요? 한 장 더 드렸어요? 한 장 더 드렸죠? 아니 오늘 복사한 거 있잖아요. 자 그걸 봐 이제. 자 복사한 거 봤어요? 자 지금 그걸 봐. 결론이야 이제 결론. 125조하고 126조하고 129조하고 결론이에요. 지금 여러분 설명은 되게 복잡하겠지만 나중에 시험 볼 때는 딱 몇 가지만 딱 보면 돼요. 자 125조 봐봐. 형태가 어떻게 생겼냐? 125조는요 현재 대리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현재 대리권이 없어야 돼. 이게 중요해. 지금 보고 계시죠? 현재 대리권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아무튼 126 그다음 표현들은 대리권이 없는 거니까 126조는요 현재 대리권이 있어야 돼. 그걸 무슨 대리권을 한다? 기본 대리권이라고 그래. 그런데 이 기본을 따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126조가 성립하려면 현재
아무런 대리권이 없는 경우, 현재 아무런 대리권이 없는 경우 126조가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임의안이 중요해. 그래서 126조에서는 뭐라고 써야 돼요? 현재 아무런 대리권이 없는 경우에는 126조가 성립할 수 없다 이렇게. 왜냐하면 126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되니까 현재 아무런 대리권이 없는 경우에는 현재 아무런 대리권이 없는 경우에는 126조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자, 129조로 봐봐. 그럼 이런 129조는 뭐죠? 과거에 대리권이 있다가 지금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과거에 있다가 지금 없어야 돼. 알겠죠? 그럼 여기는 뭐라고 해야 돼요? 과거에 159조 과거에 어떠한 대리권도 없었던 경우, 과거에 어떠한 대리권도 없었던 경우 표현 대리 불성립, 표현 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표현 대리 불성립 이렇게. 알겠죠? 과거에 어떠한 대리권도 없었어. 그럼 표현 대리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해되셨나요 지금? 알겠죠? 그래서 두 가지. 126조는 현재 대리권이 있어야 돼. 현재. 129조는 과거에 대리권이 있었어야 돼. 현재는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됐죠? 그 다음에 대리권은요 봐봐. 125조는 없고 126조는 기본 대리권이 있고 129조는 종전 대리권, 종전의 대리권이 있었는데 소멸했다 이 말이지. 알겠죠? 과거의 대리권이 소멸했다 이 말이지. 알겠죠? 그 다음에 상대방은 똑같은 말인데 상대방은 선의무과시해. 그 선의무과시를 126조에서는 뭐라고 한다? 정당한 이유라고 그래. 그것을 129조에서도 뭐라고 한다? 선의무과시라고 그래. 똑같이. 그러니까 125조하고 129조에서는 선의무과시라고 얘기하고 126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정당한 이유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입증 책임. 입증은요 뭐냐면 이런 봐봐. 여러분 잘 봐봐. 재밌는 말이죠. 원래 표현들은 무권대리죠. 이런 무권대리는 원래 본인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지죠. 그런데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책임을 지죠. 표현대리가 성립되려면 상대방은 뭐가 돼야 돼? 선의무과시야. 이 선의무과시란 말은 이 사람이 무권대리인 걸 몰랐다 이 말이죠. 그런데 원래 무권대리는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데 표현대리가 되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죠. 그러니까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 너는 선의가 아니고 누구다? 악이라고 증명을 해야죠. 그러니까 본인이 증명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129조도 누가 증명하는 거예요? 본인이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여기 126조는 판례가 여기는 다른 건 다 선의무과시인데 여기는 정당한 이유라고 되어 있잖아요. 판례가 이것은 상대방 스스로가 증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상대방 스스로가 증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 판례가 그랬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설명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125조하고 129조는 선의무과실이 단서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126조는 정당한 이유가 본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냥 알아가지 마. 알아가지 말고, 왜냐면 중요하지 않으니까. 일단 누가 증명한다? 본인이 증명을 해야 되는데 126조는 상대방 스스로가 증명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요 임의대리 복대리, 임의대리 복대리는 다 적용이 돼. 임의대리랑 복대리는 다 표현대리가 성립해.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 뭐가 나오냐 계속 문제 보면 복대리의 행위도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왜요? 복대리는 언제나 무슨 대리죠? 임의대리. 그런데 법정대리는요? 법정대리는 125조는 안 돼. 왜 안 된다고 했죠? 125조는 대리권 수여 표시. 대리권 수여죠. 대리권 수여 그러면 무슨 대리만 된다? 임의대리만 되고 법정대리는 안 돼. 여기서 법정대리는 뭐죠? 친권자고 후견인이죠. 친권자와 후견인. 이런 경우는 125조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요 다음 중에서 125조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가지고 갑자기 뭐가 나온다? 갑의 친권자 의리.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법정대리가 되니까 안 된다고. 125조에서는 무슨 대리만 된다고? 임의대리, 복대리만 된다고. 그런데 126조하고 129조는 임의대리, 복대리, 법정대리 다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고요. 다. 알겠죠? 125조는 무슨 대리만 된다고? 임의대리만 된다고. 그럼 이해되셨나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다시 이게 이제 결론이야. 결론이니까 여러분요 먼저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표현들은 세 가지가 있단 말이죠. 125조 대리권 수여 표시, 126조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129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들이 세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럼 이때 구조는 125조는 현재 대리권이 없어야 되고 126조는 현재 대리권이 있어야 되고 129조는 과거에 있다가 지금 소멸해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과거에 어떠한 대리권도 없었다? 129조 안 돼. 현재 아무런 대리권이 없다? 129조 안 돼. 현재 어떠한 대리권이 있다? 125조 안 돼. 알겠죠? 125조는 아무 대리권이 없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요, 상대방은요, 선임과 실인데 126조만 정당한 이유예요. 따라서 선임과 실은 본인이 증명한다. 악이라고. 정당한 이유는 상대방 스스로가 증명을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임의대리는 다 적용이 돼요. 복대리는 다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어. 임의대리로 표현대리가 성립하고 복대리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어. 그런데 법정대리로 표현대리가 다 성립되는 거 아니야. 125조는 대리권 수요죠. 대리권 수요니까 125조는 임의대리의 경우에만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고, 법정대리, 친권자나 후견인, 법정대리에 의해서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자, 그럼 여러분요, 문제요 30번 봐요. 한 장 51페이지. 51페이지. 자, 그럼 문제 30번 봤어요? 자, 30번 1번.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유권대리는 뭐가 있다? 대리권이 있다 이 말이죠? 유권 동그라미, 표현대리 동그라미, 표현 동그라미. 표현대리는 무슨 대리 일종이죠? 무권대리 일종이죠? 무권대리 일종이죠? 그래서 무권대리 일종이니까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 동그라미. 이런 무효는 법률행위 전부가 아까 무효라고 했죠. 그래서 강행법규에 위반돼서 무효가 되면 표현대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자, 표현대리가 성립 줄거. 표현대리가 성립하든 말든 표현대리는 유권대리다, 무권대리다? 무권대리다. 법률 효과만 누가 책임진다? 법률 효과만 본인이 책임을 지고 여전히 무권대리죠. 따라서 무권대리가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조문 다 나왔어, 지문이. 자, 4번은요, 우리 아까 과실상계는 채무불이행하고 불법 행위에서만 과실상계한다고. 과실상계 따라서요, 과실상계는 표현대리에서는 과실상계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고. 그래서 표현대리에서는 과실상계가 안 나와. 51페이지 보고 있죠. 문제 30번에 5번. 사자. 그러면 사자의 경우, 사자는 대리는 아니죠. 그런데 사자가 마치 자기가 대리인인 것처럼 행동하죠. 상대방이 믿을 만한 무슨 말이 있으면 정당한 이유, 정당한 이유. 알았죠? 사자를 통해서 권한을 넘은 법률 행위를 하면은 표현들과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자, 31번.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닌 거. 대리권 소멸 뭐가 있어요?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그 다음에 대리인의 파산, 그 다음에 여기 재밌는 말은 3번 줄고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왜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란 말이 튀어나왔지? 여기서 본인의 사망, 본인의 대리인의 사망, 파산, 성립, 후견, 개시 그래야 되는데 왜 갑자기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란 말이 나와 있어? 문제를 봐봐. 문제 지문이 뭐라고 돼 있어? 문제 지문이 임의대리권은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또 점 찍고 또 뭐가 하나 더 있는데 수권행위의 철회, 이게 임의대리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임의대리라는 말을 쓰고 이거 지금 써놓은 거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대리권 소멸은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파산, 성립 계신데 원인된 법률관계 처음 들어봤네. 딱 찍는 가 동시에 톡 떨어져. 알겠죠? 그 다음에 한정 후견 계시다, 성년 후견 계시다. 성년 그것이 정답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49페이지 한 장 앞으로 맨 밑에 끝에 복대리권의 소멸 원인이죠. 이런 복대리권은 뭐가 소멸하면 소멸한다? 같이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같이 소멸하죠. 그럼 대리인의 대리권은 언제 소멸한다?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파산, 성령 후견 개시 심판. 복대리인 자신의 사망, 파산, 성년 후견 개시 심판. 맞죠? 그럼 거기서 찾으면 되죠. 정답 몇 번이다? 5번. 본인은 사망밖에 없어. 본인은 사망밖에 없다고. 본인은 사망, 대리인은 사망, 파산, 성년 후견 개시 심판. 복대리인 자신의 사망, 파산, 성년 후견 개시 심판. 이렇게 되는 거라고.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여러분 대리가 돼요. 잠깐 쉬었다 여러분요. 어디로 보시냐? 52페이지 무효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